콘도와 단독주택으로 캐시플로우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우스엘리에 있으시다니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언제 구매하셨습니까? 지금 3년 됐죠. 3년이요? 투유닛이에요, 투유닛. 투유닛? 가격 많이 올랐겠네. 그러면은 새 집 사셨어요? 아니면 흔집 사셨어요? 새 집이요? 그럼 뭐 구매 한 70 정도 하셨어요? 65? 69만. 사장님 정말 기가 막힌 투자하신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 구매하셨을 때 아마 캡 레이트 6%에서 7% 나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재산세는 싸죠. 뭐 테너트 렌트비도 꼬박꼬박 한 집에서 한 2,400 정도 나오세요? 더 나와요? 한 2,600? 그러면 2,600 곱하기 두 집 하면은 5,200불. 렌트비, 하신 금액 70만이니까. 벌써 숫자가 엄청 좋잖아요. 5,200에 곱하기 150배 해보세요. 그래도 78만 원인데 거의 140배 구매하신 거야? 그러면은 캠레이드 한 7% 하시겠네. 7% 넘으시겠다. 정말 좋은 거 구매하신 겁니다. 제가 이거 다음 주에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사우스엘리의 투유닛 새로 지은 것. 이게 투자용으로는 정말 좋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당연히 많이 올랐죠. 지금 85? 85 정도? 뭐 90까지도. 아니에요. 지금 잠깐만요. 2,600 받으신다고 했죠? 곱하기 지금 거기 160배예요. 83만. 렌트 조금 더 받으시면 더 받을 수 있고요. 지금 가격 거의 많이 올랐어요. 사우스엘리가 요즘 정말 핫합니다. 네. 자, 단독주택 있으신 거 제가 브레이크다운 해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내가 거주하던 집이 투자용으로 안 좋은지 또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거주하시던 집이라면은 다운 페이먼트를 좀 묻고 구매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5만, 10만 이 정도 묻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집값도 올랐을 거고, 그러면은 15만, 20만 정도는 거기서 나올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그죠? 한 5년 만에, 한 3년, 5년 만에 판매했다 그러면 한 20만 불 정도는 거기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팔았을 때. 근데 그 20만을 거기다 묻어두시고 매월 퉁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수익성으로 봤을 땐 당연히 안 좋죠. 왜? 내 20만 불 넣어놓고 수익이 안 나온다면 그거는 캡레이트이 제로니까 이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집을 판매하셔가지고 그 수익이 나올 20만 불을 새 집의 다운 페이먼트로 사용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운 페이먼트 할 거 20만 불 더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자율이 요즘 4.5 정도 나오니까 4.5%의 수익이 생기는 거하고 같은 거죠. 이해되세요? 좀 빨랐나? 예를 들어서 이 집에서 20만 불이 있는데 수익이 없다. 그럼 그 20만 불을 팔고 꺼냈을 때 이 새 집에다가 20만 불 다운 페이먼트를 더 했을 경우에는 융자가 20만 불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나한테는 세이브가 됐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집에 있었을 때는 그 20만 불이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고. 이해되시겠어요? 10만 불이면 한 달 페이먼트 약 500불 합니다. 그 얘기는 20만 불이 이 집에 있었으면 나오는 돈이 없었지만 20을 빼가지고 이 집에다 넣었으면 한 달 페이먼트 1000불은 세이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1000불 버는 것보다 차라리 1000불 세이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질문 있으세요?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할 때 세금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있는 집에 그 나머지 있는데 저는 그 1031에 자, 거주하시던 집은 세금 발생할 게 없죠. 투자한 집에 그게 투자한 집. 네. 거주를 팔아갖고 네. 그 남은 돈을 다른 집에 네. 지금 갖고 있는 다른 집에 그걸 넣으시게 되면 이제 당연히 캐피털 게인 텍스가 발생을 하실 거고요. 캐피털 게인 텍스란 것은 구매 금액과 판매 금액의 차이를 보고 그 차액에서
비용들을 떨어낸 후 순이익에 관해서 세금을 보고하시는 것을 캐피털 게인 텍스라고 합니다. 1031 엑스체인지로 우리가 사용 못하죠? 되죠? 돼요? 1031 할 수 있죠. 근데 1031이란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세금 내기 배 아프니까 그냥 무조건 1031에 해당하고 생각하시는데 결국은 나중에 아니 결국에 안 내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이제 지금 얘기해 버리면 다음 시간에 안 오시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한다고 그러고 그게 한 5만 불, 10만 불 남았다. 그러면은 차라리 세금 내고 가져오신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1031이라는 게 지금 세금 안 내니까 좋긴 하지만 문제는 그게 얼만큼이나 세이브를 하느냐.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텍스 브래킷이 30%다. 근데 5만 불의 순이익이 잡혔다. 그러면 차라리 15,000불 내고 가져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의 순이익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건 이제 1031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경우에 뭐 상관없이 무조건 1031 하신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1031도 잘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게 1031이 우선 뭔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1031까지는 생각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시겠는데 보통 거주하고 나서 판매하시게 되면은 5년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슬러 가서 5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18년이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에 구매한 집이 예를 들어서 20만 불이 뛰었다. 그럼 2년 살았잖아요. 이 20만 불이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내가 거주한 집이라면. 싱글일 경우에는 25만 불까지, 그리고 커플일 경우에는 50만 불까지 올라도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예외가 됩니다. 그것을 캐피털 게인 텍스 웨이브를 해주는 건데요. 거주한 집만 해당이 돼요. 자, 그리고 이 법규는 지난 5년간 2년 이상 거주했을 때 이 혜택을 받습니다. 지난 5년간 2년 이상.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퀴즈. 제가 만약에 2013년에 5년 전이죠. 2년 동안 거주하고 3년 동안 렌트를 줬으면 그 웨이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안 돼요? 2년 거주했으니까. 지난 5년간 2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웨이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2013년에 2년 동안 거주하고 렌트 3년 줬으면 해당이 되죠. 근데 만약에 2019년이 됐어요. 2019년에 렌트를 줬고 그러면 해당이 될까요? (2019년부터) 5년을 거슬러 갔을 때 1년밖에 거주하라 하지 않았죠. 그렇게 되면 4년 동안 렌트를 준 거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 5년 집 구매하신 지 5년 되신 분들 쫓아다니셔야 돼요. 집 팔아야 되거든. 자, 이제 그런 예외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1031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인데 4년 동안 렌트 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예외가 안 되니까 세금을 다 내야 되잖아요. 근데 20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니까 배가 아파요. 그리고 내 텍스 브래킷이 30%예요. 그러면은 그 집을 팔 때 순이익이 20% 남았다, 20만 불 남았다 그러면 약 6만 불을 세금으로 지불을 하고 그 집에서 남은 돈을 가져오셔야 돼요. 그게 캐피털 게인 텍스라는 거죠. 아니죠. 1년 이상 롱텀 게인이 될 테니까 훨씬 싸지겠네요. 한 20%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네.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인 텍스 브래킷하고 똑같은 걸 내시고 1년 이상 구매하신 지 1년 이상 되셨으면 롱텀 게인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싸져요. 그러니까 한 20%, 뭐 10% 어떤 경우는 안 내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30% 브래킷에 있으신 분들은 한 20%로 내려갑니다. 1년 이상 보유하셨을 때. 그러면 그것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셔가지고 20만 불이 남았다 그러면 약 4만 불 정도를 세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16만 불을 주머니에 챙길 수가 있으시겠죠. 근데 그거를 피하고 싶다. 또는 그거를 좀 미루고 싶다. 그것을 이제 1031 Deferred Exchange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안 내는 대신 나중에 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집을 30에 사가지고 50에 팔았어요. 근데 이 집을 100만짜리를 샀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돈을 내가 건드리지 않고 여기서 나온 모든 수익을
새 집에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나는 이 집에서 나온 그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언제 지불하느냐? 이 집이 팔렸을 때 지불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안 내고 나중으로 미루는 것 뿐이에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어차피 낼 거면 지금 내지. 왜 나중에 내요? 나중에 안 낼 수 있는 찬스도 있는 거예요. 있어요. 나중에 안 낼 찬스도 있어요. 더 큰 거 사기 위해. 더 큰 거 사기 위해. 자, 내가 4만 불 안 내고 지금 가져왔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4만 불짜리 융자를 제로 이자에 이자율 0%에 빌린 거예요. 그죠? 그럼 공짜로 빌려준다는데 왜 안 빌려요? 당연히 빌려야지. 그죠? 그래서 더 큰 거 사든지 아니면은 이자를 4만 불어치 안 내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얘가 뭐 4만 불이어서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남았다, 100만 불 순이익 남았다 그러면 이거 벌써 20만 불, 30만 불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돈을 이자를 안 내고 다음 것에다 묻을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죠? 그리고 이 텐더리언을 하고 나서도 또 텐더리언을 다시 한번 또 할 수도 있어요. 또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고 돌아가실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내요. 자녀분한테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거기서 남는 거를 계속 투자해가지고 계속 돌린다는. 그렇죠. 그래서 미국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텍스 디퍼 한 거, 그러니까 텍스 안 내고 캐피털 게인 텍스 밀어가지고 계속 가져온 거는 무덤으로 가져가라. 멋있는 얘기죠. 네? 이게 그냥 뭐라 그럽니까? 절세하는 거죠, 절세. 네? 탈세가 아니라. 자식이요? 자식이니까 줘도 되지. 싫으면은 본인도 그렇지. 아니 자, 그 지금 상당히 테크니컬한 퀘스천을 하셨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순이익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융자를 페이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죠 이제. 융자 얘기 안 했어요 지금까지. 50만 원 샀다, 뭐 30만 원 사가지고 50만 냈다는 얘기. 제가 융자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30만짜리가 50만이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서 융자 캐시아웃 리파이 한 3, 40만 불 꺼내는 거예요. 그럼 내 주머니에 돈 들어왔죠. 근데 여기서는 20만 불이 순이익이 됐죠. 이게 다음 주에 우리 묻히는 거예요. 얼마가 여기서 실제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금상으로는 여기서 20만 불이 묻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40만 불을 뽑았다. 그럼 이 집 팔았을 때 10만 불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세금상으로는 20만 불이 묻혀 있어요. 숫자가 벌써 틀리죠? 내가 실제로 받는 거하고 여기서 숫자상으로 그 계산상으로 넘어가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 계속 묻기만 하면은 자식만 좋은 거 아니에요. 난 써보지도 못하고 캐시아웃 리파이를 했으면 얘가 다르죠. 그죠? 캐시아웃 리파이 했으면 난 40만 불 주머니에 있잖아요. 썼잖아요. 또 다른 거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넘어가는 금액과 캐시아웃 리파이 하는 거하고 그걸 잘 사용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이게 재밌는 게 융자라는 게 세금을 내질 않죠. 40만 불 융자 꺼내 쓰시면 거기에 대한 세금 지불하세요? 안 내죠. 세금 없이 꺼낸 거예요. 복잡하시죠. 지금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한참 이제 주무실 때까지 이제 머리 아픈 거야 이제. 무슨 얘기지 그게? 40만 꺼낸 거 10만 계산이 안 되겠죠. 근데 융자 꺼내시면은 그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고 실제로 그 계산상으로 남는 거는 다음 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그 플리핑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바로 파신 다음에 6개월 안에 사시는 플리핑 믿고도 텍스 안 내고 텐더리원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텐더리원은 미니멈이 1년이에요. 보유 기간이. 네. 그래서 1년 이하로 보유하고 집을 팔게 될 경우는 텐더리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프로젝트 뭐 플리핑이다.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테넌트 내보내고 리모델링하고 뭐 정비해가지고 다시 판다 그러면 뭐 1년 넘을 수는 있어요. 그럼 그런 거에 텐더리원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6개월 만에 뭐 후다닥 사서 빨리 팔아버린 거다 이런 거면은 그거는 플리핑에는 해당되진 않아요. 1031은. 1031은 이제 90일 이내 45일 앞에 아니면 45일 전에 그 다음 집을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판매되는 시점에 내가 갖고 있는 매물에 45일 뒤 아니면 45일 전으로 그 다음 집을 지정을 하셔야 되고 180일 이내에 구매를 완료를 하셔야 돼요. 앞뒤로 180일이에요. 그 얘기는 1년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50만짜리 집을 팔고 100만 불짜리를 180일 이내에 구매를 종료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집 하나 팔고 6개월 이내에 다른 집 못 사겠어요? 6개월이죠. 6개월 이내에 못 사면은 뭐 못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냥 앞으로만 6개월이 아니에요. 미리 구매하고 판매하셔도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 나온 걸로 꼭 구매하지 않고 내가 돈 있으면 미리 구매한 다음에 그걸로 180 이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판매하셔도 1031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360일이에요. 1년 내에 앞뒤로 180일 앞뒤로 그 익스체인지할 매물을 못 구매한다 그러면은 좀 뭐 문제가 있죠. 그건 바이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이해되세요? 다들 뭐 질문 없으십니까? 자, 네. 조금 이건 좀 저렴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아까 네. 리파이낸스 한다 그러셨잖아요. 캐시아웃 리파이. 네, 네. 예. 그것도 똑같이 그 세금 디덕을 받을 수 있나요? 세금 디덕션이요?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이자니까. 그것도 몰개지니까. 세금 디덕션 받아. 그럼요. 사모님 떼부자세요. 상업용 뭐 이거 얘기하시니까 떼부자. 네. 이런 거를 이런 이 매매를 전부 다 개인이 아니고 내가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를 해가 만들어서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렇게 구매하고 판매를 많이 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형 전문 회사를 설립을 하셔야죠. 본인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세금상으로도 훨씬 이득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런 뭐 1031 하실 거고 뭐 투자형으로 부동산 갖고 계실 거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회사를 설립하시는 건 맞아요. 특히 뭐 올캐시로 구매했다. 그러면 거기 누가 소송이라도 들어온다면 그거 홀랑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호하기 위해서 LLC라든지 꼭 회사로 투자형 부동산은 보유하고 계신 게 정답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 저기 LLC하고 코퍼레이션하고요. 네. 오늘 완전히 세미나 합니다. 네, 풀 세미나 합니다. 오늘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자, LLC하고 코퍼레이션 차이. 코퍼레이션은 두 종류가 있죠. Scorp, Ccorp. Scorp은 개인 사업자고요. Ccorp은 글쎄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주식회사. 그리고 LLC가 있는데요. Scorp의 장점은 세금을 한 번 낸다는 것. 왜냐면 내 혼자 주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모든 세금은 다 나한테 오는 거죠. 그리고 한 번밖에 세금을 안 내요. 단점은 liability. 만약에 누가 소송을 했을 경우 그 소송에 대한 막아주는 장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투자형 부동산과 내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형 부동산 이 모든 게 전부 그 소송에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Ccorp은 이제 조금 다른 게 주식회사니까 Ccorp의 장점은 그런 liability를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자형 매물은 Ccorp을 갖고 있고 거주형 매물은 내 집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Ccorp에서 소송이 끝나요. 내 집까지 소송이 들어오진 않죠. 단점은 세금을 2번 낸다는 것. Ccorp에서 한 번 내고 또 거기서 내가 월급을 받기 때문에 또 인컴 텍스가 거기서 또 한 번 발생하는 거죠. LLC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정말 필요한 거죠. LLC는 liability는 liability를 막아주고 세금 보고는 한 번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은 LLC를 가지고 계신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2유닛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